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 현실로 끌어당기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무리 끌어당김을 해도 내일 아침 당장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끌어당김의 법칙이 현실에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 시차를 줄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무작정 소원이 끌어당겨지길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차를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방법을 통해 누구든지 더욱 빠르게 현실로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이 이루어지는 시차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버릇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버릇이라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말버릇이 끌어당김의 시차를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우리에겐 누구나 특정 주파수가 흐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주변에 흐르고 있죠. 그리고 그 주파수는 같은 영역대의 주파수를 끌어당기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 주파수와 마찬가지로 같은 에너지 형태의 것을 끌어당겨 우리 현실에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말에는 특유의 에너지 파동이 존재합니다. 즉,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내뱉고 그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되므로 자연히 우리의 잠재의식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연쇄작용을 하여 이렇게 퍼지는 것이죠. 말 몇 마디는 사실 크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하여 말버릇이 된다면 확실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또 돈이 나가네. 짜증나. 돈, 지긋지긋해.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질수록,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바라는 많은 돈과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김은커녕 더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요, 그와 같은 주파수 영역대의 것들을 현실로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계속해서 돈이 부족하고 돈이 모이지 않으며 불행한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말버릇을 돈이 들어오는 말버릇으로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난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내게 많은 돈들이 있어서 감사해. 돈은 계속해서 내게 들어올 걸 알아. 이처럼 풍요의 에너지에 접근하기 쉬운 말버릇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주파수 영역대에 들어가 끌어당김의 시차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을 퀀텀 시크릿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있는 중요 내용을 가져와서 소중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는 양자역학적으로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상이나 사고를 현실화하려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꿔야 한다. 소립자가 관측되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변하는 것처럼 생각이나 상상을 언어로 말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뀌고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변한다. 즉,
당신이 하는 말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말을 바꾸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을 언어의 법칙이라고 한다. 언어에 힘이 있다는 믿음은 예전부터 동양 사상에 잘 나와서 동양인에게는 낯설지 않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나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하면서 배를 문지르면 배앓이가 낫는다는 믿음이 그 예다. 나를 위한 긍정의 말을 내보내면 잠재의식이 바뀐다. 말은 의식해서 바꿀 수 있다. 못해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마음을 돌려 아니지 할 수 있어 라고 의식해서 말하면 된다. 이처럼 말의 힘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방법을 어퍼메이션이라고 한다. 어퍼메이션이란 말의 힘으로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상적인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말로 확신하는 것이다. 어퍼메이션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 개발의 세계권이자 루타이스가 잠재력 발휘를 위한 스마트 토크라는 책에서 언급하여 유명해졌다. 루타이스는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했다. 실제로 내가 매일 말하는 돈을 끌어당기는 어퍼메이션을 소개하겠다. 나는 무한대로 풍요롭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나는 돈에 감사한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타인에게 기쁨과 가치를 주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나눠준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사랑과 봉사를 위해 돈을 쓴다. 이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되풀이해보자. 어퍼메이션의 힘으로 잠재의식이 바뀌고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 당신도 말의 힘을 이용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에너지다. 고로 말도 에너지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므로 언어 또한 당연히 에너지다. 당신이 소리내서 내보내는 에너지라서 나와 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언어 에너지를 양자역학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언어 에너지는 말 곱하기 목소리의 주파수. 언어는 말과 목소리의 주파수로 나눌 수 있다. 말은 좌뇌를 사용해서 내기 때문에 언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성 세계에 해당하고 목소리의 주파수는 뉘앙스에 따라 소리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성 세계에 해당한다. 즉, 같은 언어라도 소리의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우리는 고마워 라고 말한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고마워를 말하는지에 따라 목소리 톤이나 발성 방법, 목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진다.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고마워와 마음에서 우러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마워를 비교해보자. 같은 세 글자인데도 전달하는 느낌이 다를 것이다. 요컨대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다르다. 언어의 법칙에서도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말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말의 주파수를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을 내뱉는 차크라를 바꾸면 이해하기 쉽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바퀴, 순환하다 라는 뜻이다. 요가를 배워본 사람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드나드는 7개의 에너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차크라다. 예를 들어 고마워 라는 한마디도 어느 차크라를 사용해서 말하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언어 에너지가 매우 달라진다. 6번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해서 말하는 고마워이며 5번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고마워 라고 할 수 있다.
4번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워이고 2번 차크라로 말하는 사람은 고마워서 행복하고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고마워라서 굉장한 에너지가 나온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말을 바꿀지 알아보자. 언어의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부터 바꿔야 한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자기 인식이 바뀐다. 당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말버릇을 생각해보라. 그 다음 그것을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 말들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자. 매일 바빠는 매일 충실해. 자신이 없어. 이것은 자신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은 나는 할 수 있어. 별 볼 일 없는 하루였어. 이것은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 이제 한계야. 이것을 끝까지 해냈어. 돈이 없어. 이것을 나한테 이만큼이나 돈이 있어. 말버릇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선 부정적인 말을 가려내어 긍정적인 말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생각한 후에 의식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연습하자.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절대로 쓰지 않는 말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겠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 잠재의식에 자신과 돈은 인연이 없다고 각인되므로 돈이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 돈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한다. 돈을 손에 넣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자. 무엇이 나쁜 탓이야. 돈이 없는 이유를 경기가 나빠서, 법이 나빠서, 코로나 영향 때문 등 사회나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가? 평소에 자주 하면서 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던 나의 말버릇이 있는가? 돈에 대한 말버릇을 바꾸기만 해도 인생은 달라진다. 같은 생물이라도 인간만이 말을 다룰 줄 안다. 원숭이나 침팬지는 차를 발명하거나 비행기를 만들지 못하고 인간만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말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변화시키는 힘. 돈에 대한 고민, 끝없는 걱정에 지친 적이 있나요?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에 밤을 지새운 적은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걱정과 불안이 실제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당신은 결국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이 간단한 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요? 그리고 돈이 필요해 라는 말이 우리의 돈과 현재 재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타카하시 히로카즈의 저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 실제로 우리의 경제적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양자역학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생각의 전환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돈과 관련된 우리의 주파수를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방법까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진부한 조언에서 벗어나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말이 현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원리를 이용하여 수많은 돈과 재정적 풍요로움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알려주고 있죠. 돈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현재의 재정 상태를 넘어서 진정한 부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을 저와 함께 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돈은 억지로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겨야 한다. 나폴레온 힐이 쓴 자기개발 분야, 스테디셀러,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읽었고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는 1억 부 이상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사고법이 있는데 바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고의 법칙이라고 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법칙이다. 인간은 잘 된다고 생각한 일을 잘된 현실로 끌어당기고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은 잘 되지 않는 현실로 끌어당긴다. 일이 잘 되어도 잘 되지 않아도 각자 생각했던 대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을 채널로 생각한다면 TV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식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는지에 따라 끌어당김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돈이 없어 라고 투덜거리면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긴다. 양자역학적으로도 돈이 없어 라는 말은 돈이 없는 주파수를 내보낸다. 그리고 현실이 그 주파수와 공명해서 진짜로 돈이 없는 상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해. 돈을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원하는 주파수를 내보낸다.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는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현상을 끌어당겨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을 원하는 상태를 끌어당긴다.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잠재의식이 바라는 대로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해 라는 소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자기가 말한 대로 꿈이 이루어졌으니 참 얄궂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야 한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를 끌어당기므로 돈도 풍요도 끌어당길 수 있다. 진짜 부자와 부유한 사람은 예초에 돈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일이 없다. 정말로 대단한 부자는 돈은 공기처럼 이미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이 공기처럼 충분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통장 잔액이 얼마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나한테 없는 것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 결핍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핍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돈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이나 지금 가진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있는 것이란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 이미 가진 능력이나 기술, 인간관계, 인맥 등이다. 지금 있는 풍요, 지금 있는 행복을 깨닫는 일이 부의 주파수를 내보내는 비결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내게 있는 풍요는 무엇일까?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보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 나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멀쩡한 몸이 있다. 달에 몇 번 정도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깨닫게 된다. 이미 손 안에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당신의 삶은 풍요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풍요의 파동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나 파동을 바꾸자.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걸맞은 에너지가 공명해서 그런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부자의 사고법을 이해한 다음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 돈을 벌고 돈을 가진다는 생각보다 당신 자신이 변해서 돈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편이 훨씬 쉽게 당신 곁으로 돈이 오게 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지금 가진 행복은 무엇인지, 당신이 지금 풍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적어보자.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진 풍요, 이미 가진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희로애락에는 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평소 돈이 없거나 돈 때문에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돈에 저주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돈을 잃게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에너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저주를 풀고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돈 사용 설명서 돈을 웃게 하라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억 원이라는 많은 빚을 졌던 저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방법이니만큼 돈에 대해서 더욱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중한 당신에게 더욱 많은 돈들이 함께 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이 많으면 돈이 다가오지 않는다. 자신이 뱉는 말은 그대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떤 나날을 보내는가에 따라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어떤 나날을 보내는가, 어떤 인생을 보내는가, 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이 정해진다. 내가 처음으로 쓴 책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거듭 강조하며 전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 돈은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에 매우 민감해서 그런 에너지가 있는 장소에는 다가가지 않는다. 돈 자체가 풍요로움의 에너지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돈을 신뢰하고 돈에 대해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이 많은데 안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안해하는 게 정상이죠. 생활이 안정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불안감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과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주는 발신을 먼저 받고 움직인다. 항상 발신이 먼저다. 돈을 신뢰하지 않아서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아주 커서 매사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무의식 중에 그러고 보니 하고 기분 나빴던 일을 찾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이 낳는 것은 돈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사건들이다. 돈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이나 불안도 우주 공간에서는 저주 같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에는 본래 걱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사랑과 안심과 신뢰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가져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한다면 저주와 다를 것이 없다. 걱정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자신의 심신을 지키기 위해 이용하는 보호 장비 같은 것이다. 우주에서는 불필요하다. 연애나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남편에 대해 이 사람 바람 피우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주문이 우주로 보내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주문이 우주로 보내지며 우리 아이는 자립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야말로 캥거루족을 낳는다. 반대로 금전운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걱정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않고 돈과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너를 믿는다.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게. 라는 긍정적인 말과 신뢰를 얻으며 자랐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란 환경이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다고 해서 평생 거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의 당신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에 대해 항상 신뢰하는 말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괜찮아. 나라면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믿어. 최선을 다해 나 스스로를 지원할 거야. 내가 2억 원의 빚을 9년 만에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만에 변제하겠다고 결심한 뒤 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이미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누려라. 파랑새라는 동화를 알고 있을 것이다.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인 틀틀과 미틀이라는 남매가 이웃집 할머니로부터 딸이 병에 걸렸는데 파랑새 좀 찾아주겠니? 파랑새만 데려오면 우리 딸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부탁을 듣고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돈이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파랑새를 찾으러 무작정 떠나는 틀틀과 미틀 같은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틀틀과 미틀은 꿈속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추억의 나라, 행복의 나라, 미래의 나라에서 남매는 파랑새를 발견하지만 그 나라들을 빠져나온 순간 파랑새는 다른 색깔로 바뀌거나 죽어버려 남매를 크게 낙담시킨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남매가 잠에서 깨어보니 그토록 찾아다녔던 파랑새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틀틀이 키우고 있는 새가 파랑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는 멋진 동화다. 돈이 선물하는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그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 멀리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잔뜩 쌓인 청구서를 무시하고 오늘 가게를 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날 티셔츠 한 장을 구입해준 고객에 대한 기쁨도 잊었다. 어딘가 멀리에 있을 아직 본 적도 없는 돈이 풍족한 생활이나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행복을 얻는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행복,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로 시선을 돌려보자.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소중하게 여기자. 이미 존재하는 그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고 느껴보는 것에서부터 풍요로움은 증식된다. 세 번째, 감출 수 없는 것이 우주의 구조다.
우주는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나아가 현재의 우주는 사랑의 에너지를 강화하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무시당한다는 데에 너그럽지 않다. 그럴 경우 돈 문제 등을 감추려 하면 우주는 모든 힘을 기울여 봐, 여기 있잖아 라며 당신이 감추고 있는 것에 빛을 비춘다. 우주는 당신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빛을 비추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곳, 그곳이 우주다. 나는 내 빛을 들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상점을 경영하는 이상 고객을 상대하며 사실은 이번 달 매상이 너무 안 좋아서요 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돈을 꽤 잘 버는 척 행동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기계발 서적 등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흉내를 내라 라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다. 부자의 언행을 흉내내면 그것이 그대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되어 우주가 실현을 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부자 흉내를 내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잖아. 일만 잘 풀린다면 감추는 일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감추면 안 된다면서 사실을 감추는 게 맞다니 대체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감추고 있는가다. 인생의 파트너인 아내에게 불륜을 감추거나 결혼하려 하는 상대방에게 빚을 감추거나 거기에 커다란 죄악감을 느끼면서 계속 감추는 것. 이것이 인생을 후퇴시키는 커다란 문제다. 덧붙이자면 나는 현재의 아내와 만난 시점이 빚이 수령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반드시 갚을 거야 10년 안에 라고 결심한 이유여서 엄청난 기세로 금전운이 상승했고 변제에 부지런히 힘을 쓰고 있던 시절이었다.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였기 때문에 감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배우자를 만나겠다라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혔다. 그리고 결혼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기다려줘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응?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빚을 모두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나의 빚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후일담이지만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만약 내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 생각하기도 싫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말, 이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반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주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그 결과로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재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만약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울 연습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연습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수용을 증진시키고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실천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으며 우주의 풍요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외로를 통해 교모하게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성실한 방식으로 한 걸음씩 나의 꿈에 대해 나아가며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깨달음이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제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실상 선택의 결과이며 이러한 신념 체계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독특한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며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스스로를 어느 정도 존중하게 되면 인생에서 자신에게 베푼 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말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기회, 그리고 더 필요한 것들을 더 쉽게 얻게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대하를 멈추고 대신 스스로를 존중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며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바보 같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며 건강과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 여정의 일부로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삶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정적인 표현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일을 해낼 수 없어.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오늘은 정말 최악의 날이야.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우리의 가능성을 막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낮추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각자의 여정은 다르며 모든 사람이 같은 경로를, 같은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그 목표에 도달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학습과 성장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알겠어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지식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개발을, 우리 자신의, 우리 성장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여정은 평생 동안 이어지며 학습과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이전의 교훈을 회상하며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자의 예력, 인식,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저 역시 제 앞에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새롭고 흥미로운 일들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주와 더 깊게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웃을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루이스 헤이의 강연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꿈이 실현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죠.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한 생각과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보내는 모든 생각과 말에 완전히 반응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한다면 우주는 부정적인 신호를 받고 그 결과를 우리의 삶에 던져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원하는 삶을 의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는 방법 중 루이스 헤이는 거울 연습을 추천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연습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수용을 증진시키고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깨달음의 여정이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는 각자 다를 수 있죠. 이는 우리가 독특한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멈추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우리는 우주와 더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의 여정은 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우리의 우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도 인생 닥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